자, 박지원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다시 주세요. 행정실장. 자. 검찰 간부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불행한 역사, 제주 4.3, 여순 거창, 이러한 양민 학살의 후예들이 윤석열 내란 세력입니다. 그리고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검찰도 국민의힘도 내란 세력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고합니다. 손가락을 들고 조배숙 의원님 끼어들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국회로 모여서 국회의원들은 해제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아직도 4.3, 여순, 거창 옹호를 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감싸고 도는 것은 시대 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버리는 겁니다. 대전지검장님, 좀 나오세요. 화성 송산 그린시티 사건 아세요? 예, 위원님께서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셔서 어제 급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무려 5,200억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특정 업체에게 주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직원들이 카톡방으로 공유를 해서 해먹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한 대전지검의 처분은 어땠어요? 무혐의 처리했죠? 예,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수자원 공사 사장 누구신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몰라요? 예, 관심이 없었군요.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핵심 요원으로 윤석열 맨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 사장이 돼서 자기 충남대학교 동문들을 전부 포진해가지고 5,200억대 이 사기 사건을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대전지검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무혐의 처리했어요. 이 배우의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윤기대라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몰라요? 예, 제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좀 크게 말해보세요. 예,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어? 자세한 내용 윤석대 죄송합니다. 몰라요 이래도?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다 하면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고 이러한 사건이 오늘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사건 내용과 처분 사유 통보 내용 정도 파악했습니다. 이 5,200억대 입찰가를 사전에 특정 기업에 유출하고 심사위원을 자기 사람들로 전부 뽑아서 평가를 공모하고 또 카톡방을 만들어서 심사평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라고 내려본 하명 사건을 대전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해야 한 겁니다. 당사자들도 자료를 유출했다고 실토했고 증거가 명확해서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것인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27일 전원 무죄로 무혐의 판결을 결정을 했어요.
그 사실은 알고 있죠? 예, 작년 12월 26일에 처분된 것으로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24일로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을 취급한 대전지검장이 누구예요? 전임 지검장 지금 어디 계세요?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아니에요, 현직. 그리고 이때 검찰총장이 누구예요? 검찰총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아니에요.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전지검장,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검찰 이분들이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전지검에서 이 사실을 제가 질문,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검토를 했으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국무조정실, 총리실에서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8명 충남대학교 사단들이 이렇게 해먹었다. 카톡방도 움직여가지고 다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심우정, 당시 대전지검장이 현 검찰국장. 그 두 분의 관계는 잘 알잖아요. 저희 공직자들이 그 인적 관계만으로 그렇게 카르텔이 형성돼서 처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시 수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윤석대도 공주고 심우정도 공주예요. 그리고 수자원 공사의 인맥들이 전부 충남대 출신들이에요. 윤석대가 충남대 출신이고. 이런 일들에 어떻게 윤석열이 뒷배가 아니면은 윤석열 캠프의 핵심 멤버가 아니었다면 5,200억 그것도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내려보냈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대전고검장 네, 재수사할 용이 없어요? 사건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하잖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재수사 여부를 위해서는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다 정리돼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지역구 개념을 하면서 50억, 500억짜리 지역구 사업을 갖다가 얼마나 충분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5,200억 아니에요. 이것을 윤석열 캠프에 있던 윤석대 자기 소봉이 자기 충남대학교 딱 해가지고 수자원 공사사장 지금까지 하면서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라 카톡방 이렇게 8명이다 다 보냈는데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저는 권력 비리 사건이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윤석대 플러스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니까 재수사 한번 해보세요. 사건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리 검사분들. 자, 오늘 그 주성훈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당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이고 군인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권 내내 이 윤석열과 그 측근들의 잘못을 봐주고 비호하고 그리고 공직사회 곳곳에 검사들이 가서 나쁜 짓 하는데 동원되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서 칼잡이로 움직였고 행동 대장처럼 움직였고 그리고 내란의 밤에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용기 있게 사과하실 검사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 단 한 명도 없네요. 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광주 고검장님. 네. 검찰청이 해체되고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됐습니다. 법이 통과됐어요. 네. 그러면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 검사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구성원 하나하나는 사실은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률안 통과 후속 입법 조치에 있어서 향후 우리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욱더 힘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힘을 내려놔야죠. 그동안 그렇게 힘을 모아서 정치질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윤석열은 내란 저지르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옹호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다시 힘을 모은다고요? 힘을 빼야죠. 힘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바람직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과부터 해야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제대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서 힘을 또 모은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답변 안 들을 거예요. 이거는 지적이고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네. 자, 최행관 시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깐 시간 정지해 주세요. 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담당하셨죠? 예, 공판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이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를 조작했고 검찰이 그것을 용인 혹은 방조해서 법정에 제출했고 그것이 들통났던 사건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 절차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분리됐고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도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을 옹호했고 검찰 편에서 억울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담당자로서 지금의 소회 한번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예, 당시 재판이 이제 판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수사 절차상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사과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공판 과정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직접 사과를 드릴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검찰은요,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거대한 불법을 저지르는 조직들은요, 단 한 명이 주도적으로 모든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불법을 분업해요. 세분화시켜서 각각 나눠서 각자 자기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역할을 한 사람은 자기가 큰 불법을 한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합쳐보면 엄청난 불법이고 엄청난 국가 폭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기소하잖아요. 전체 범죄의 공범 중에 하나면 기소하지 않습니까? 기소 당한 사람 어떻게 해요? 법정 가서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습니까? 왜 검사들은 그런 반성을 못해요? 이 거대한 불법에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 왜 사과나 반성을 못합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수훈 공주지청장 나오십시오. 잠깐만 멈춰주세요. 최수훈 공주지청장 안 계세요? 네, 국감장 밖에서 오시는 관계로 잠시 시간을 멈춘 후 오시면 질의가 시작되도록 해주십시오. 다. 오셨어요. 그만하십시오. 네, 발언 때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최수훈 지청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근무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인사정보관리단 그 자체가 불법이긴 한데 기왕 만들었으면 일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일을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정순신, 김문수, 김용현, 김행, 이진숙 참 화려합니다. 화려해. 일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검증 못하고 저 중에 낙마한 사람도 있죠. 네, 그럼 일부는 내란 저질렀고요. 국민들 다 죽이려고 했고. 다음 보여주시죠. 이건 뭡니까? 런종석 이 사람도 호주 대사 임명하는데 적격 판정했죠? 답변해 보십시오. 판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몰라요? 지금 적격 판정해가지고 박형렬 전 단장이 특검 조사받고 있는 거 모릅니까? 저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몰라요? 제가 담당은 하지 않아서 지금 출국 금지 해제 여기서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그 내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담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자가 있긴 할 텐데 지금 아니, 지청장님 담당했냐고요? 도대체 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있으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담당 업무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증인님 보기에 아까 그 제시된 인물 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그 이종섭 호주대사 같으면 누가 검증했습니까? 내부적으로 누가 담당했는지 제가 지금은 증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내부적인 그런 기획 업무와 그 간단한 다른 배당받은 그 주어진 다른 검증 업무를 보고서 작성 업무를 했습니다. 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 증인 손을 거쳤습니까? 아까 그 어느 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화면도 안 보고 지금 답하는 거죠? 아니 이종섭 아까 그 말씀하신 네, 분 앞에 이진숙, 김행, 김용현, 김문수, 정순신 등이 있었습니다. 태클 걸지 마십시오.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증인이 보고서를 작성한 대상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다입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 워낙 명단이 많고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은 드리지 않습니다. 조용해 주세요.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위원장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품격을 지켜주세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 부산고검장님 또 네. 광주고검장님 뭐 앞줄에 우리 검사장님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송치 사건에 있어서 관계인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제 검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그 다음에 고소인 등이 재수사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정을 검찰은 90일 내에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불송치 사건에서 그 중에 원래 송치 사건이었어야 되고 소추가 되는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찰이 그만큼 이 신청이 정당할 만큼 수사를 잘못했다 이런 논구로 삼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검찰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른바 검경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수사 준칙에 따르면 그 제8조의 검경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이견 조정을 하고 협력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호 또 요청권도 있고. 그런데 만약 검사와 이 형사 사이에 이견이 있다 할 때는 그 장이 나서게 돼 있어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 또 형사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예가 있습니까? 우선 부산고검장님, 지금 희화의 검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수사 준칙 만들 때는 예. 그렇게 하시라고 예. 하나의 수사의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검사님들은 법적 자문과 조력, 의견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수사에 대해서는 뭐 사법시험 준비하실 때나 또는 학교에서 이 수사에 관한 실무를 배우지를 못해요. 그런 코스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검사를 하면서 막강한 권한, 영장 청구권에서 수사 기소권, 공소 유지권 다 갖고 있다 보니 점점 특히 특수부 검사님들이 그 많은 수사에 있어서의 집중된 권한과 특권을 노려서 어떤 위협적이고 공포적인 권한 때문에 그냥 수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수사의 기술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수사는 수사 전문가인 형사에게, 검사는 기소관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무슨 수사권을 뺏는 게 아닙니다. 원래 수사권은 검사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형사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다른 나라와 다른 길을 걸어왔던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법적 의견 제공은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이 수사 준칙 제8조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송치나 송부 여부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어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상해치사인지 살인인지 이런 거 등등을 법적인 의견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못하면은 요즘 같으면 킥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전자적으로도 서로 의견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있다가 불송치되면은 고소인이 나서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고소인도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사건이 발생이 되면 검사는 검사로서의 법적 조력과 자문을 제공하셔야 되고 형사는 형사로서 현장 수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은 송치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는 검사로서는 분명히 법적 자문을 했고 이 사건은 기소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보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기소한다면 내가 법원에 가서 설득할 자신이 있는데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건을 넘겨받는다든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가만히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받게 되니까 현황은 그게 피해자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사건 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경찰에서는 불송치함으로써 사건을 완결한 것으로 뗐다라고 통계에 잡히는 것이고, 또 검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90일 내에 재수사 결정을 했는데 재수사하라고 또 내려보내면 사건 보도가 그때부터 또 달라져서 사건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들은 불만이 많은 거죠. 국민 불편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킥스를 통해서 상호 간에 해결될 수 있는데 직역 간의 갈등이 그동안 누적되다 보니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검경의 이 수사 기소 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꾸로 지금 이 국민 불편이 많으니 보니까 불송치된 사건 중에 상당수는 기소할 만한 것인데 매장하고 있거나 암장하고 있거나 그래서 경찰 불신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은 계속 조직 간의 갈등인 거지 국민을 놓고 불편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접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사는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리고 이 청마다 검사실마다 수사관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법적 의견, 자문, 법률적 능력으로서 그걸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마다 검사실마다 수사관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길로 미래 우리 검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인사 말씀에서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집중하시겠다 했는데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이 사건 암장이 되지 않도록 계속 그런 법률적 견해를 제공하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경 간의 실질적인 수사 준칙에 따른 협력이 이루어져서 그런 제도가 여기 수사 기소 분리되고 난 이후에도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십사 하는 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부하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사가 법률적 조언을 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선거 사건이나 중요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 외에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경찰에서 그 내용을 자문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특정 사건 외에는 지금 그런 현실이 구현되지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완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우리 검사님들의 실무 운영 경험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경찰 쪽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셔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아마 당부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경은 오창훈 강난주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였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증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나 오창훈 강난주 증인은 동행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오창훈, 강난주 두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